안녕하세요, 데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팀 페리스가 쓴 타이탄의 도구들인데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영어 제목은 Tools of Titans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크루즈 타이타닉호가 있죠. 타이타닉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큰, 거대한, 중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잖아요. 타이탄은 타이타닉의 명사형이니까 거인, 거장을 뜻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자신의 분야에서 거장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거장이 된 크리에이터, 작가, 창의적인 기업가들,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떤 도구들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인터뷰해서 묶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친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전체 책을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이 있는데 먼저 읽어드릴게요. 글쓰기는 지성과 교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글쓰기는 내 가슴과 영혼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하는 유튜브나 글쓰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의 가슴과 영혼을 담아서 제가 밑줄 친 문장들 읽어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와 혁신을 만든 셰이 칼의 이 말을 빌리면 지극히 평범하고 오래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들과 원칙 속에 당신의 까만 양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에 어디서든 자유롭게 빌려오고 건너뛰고 횡단하면서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하라. 그것으로 당신만의 유일한 세계와 삶을 설계하라. 오직 두 가지를 기억하라. 최근에 나는 루이 아라공 광장에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다. 어떤 이는 파리에 오겠다는 결심이 선 즉시 드골 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그토록 열망하던 파리에 도착하기까지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렸으리라. 당신이 전자에 속하든 후자에 속하든 간에 나는 이 책을 통해 내가 알게 된 다음의 두 가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1. 성공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생각한 방식으로 당신보다 먼저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아직 시도되지 않은 건 뭘까? 심심한데 화성이나 점령해볼까? 아직도 세상에는 꺼내지지 않은 많은 레시피가 존재한다. 아직 가보지 않은 곳으로 세력을 확대하라.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빠르고 흥미롭게 이뤄낸 사람들을 찾아라.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DNA로부터 뭔가를 빌려올 수 있을 것이다. 2.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슈퍼 히어로들, 기업가, 억만장자, 최고의 하이 퍼포머 등은 모두 걸어다니는 결점 투성이들이다. 그들은 단지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했을 뿐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빈틈없이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 내면과 치열한 전쟁 중이다. 이 책의 타이탄들도 다를 것 없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그저 허우적대며 앞으로 힘겹게 나아간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실패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우리는 안다.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실패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피터 틸을 비롯한 혁신적인 창업가들은 다음에 굳은 확신을 갖고 있다.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이유 때문에 실패를 겪는다. 실패하는 이유가 총 10가지라면 그중 어느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실패하는 게 아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이유 전부 때문에 실패한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동업자를 잘못 만나기 때문이 아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파트너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일을 그르쳤을 때 그 실패를 안겨준 결정적 원인 한 가지를 찾는 데 집착하면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실패한다. 마치 도박장에서 그때 운만 좀 따랐더라면 하며 계속 돈을 잃는 것과 같다. 주식 투자에서 그 뉴스가 그때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하며 계속 잃는 기업에 베팅을 하는 것과 같다. 결정적인 한 가지 집착하지 마라. 타이탄들의 말을 빌리자면 실패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실패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완전한 실패만이 계속되는 실패를 멈출 수 있다. 남김없이 완전하게 실패했기에 백지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이끈다. 그래서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대체 불가능한 사명을 찾아라. 실패는 짧아야 하고 성공은 길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선 사람들의 관심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피터 틸에게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그의 답은 뜻밖이었다.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명감이다. 일단 어떤 트렌드가 생겨나면 곧장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일에 매달리면 경쟁은 치열해지는 반면 차별화는 약해진다. 따라서 1등을 차지하지 못하면 트렌드는 의미가 없다. 망한다는 건 특정 트렌드의 n번째 순위를 기록하면서 사라진다는 뜻이다. 트렌드를 탐색하는 시간을 대신해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 사명이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다. 테슬라 모터스의 CEO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그 누구도 이 프로젝트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는 짐작조차 못했다. 지구의 대안을 찾아서 화성에 가겠다는 생각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앨런 머스크에게 이 생각은 가장 소중한 사명이었다. 현재 스페이스X 프로젝트는 대체 불가능한 사업이다. 스페이스X 말고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이 엄청난 동기로 작용한다. 그가 성공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다. 설령 실패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언제나 새로운 것을 가장 빨리 찾아내는 그에게 베팅할 것이다. 그래서 실패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걸 만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을 찾는 것이다. 찾다가 오죽했으면 화성에 갈 생각을 했겠는가. 이건 아무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더니 웃음이 사라지고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피터 틸도 맞장구를 친다. 다음에 등장할 빌 게이츠는 운영체제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등장할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은 검색 엔진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할 마크 주커버그는 소셜 네트워크를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그들을 멋지게 모방했다는 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찾아내라. 결국 모든 아이디어는 이야기를 위해 존재한다.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이야기의 입구와도 같다.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잠잘 곳도 먹을 것도 풍족한 곳에 사는데 자꾸만 잘못된 것들을 떠올리는 악순환에 빠지곤 한다.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는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시도 때도 없이 떠올린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배신하거나 실망시켰던 일들 또한 기회만 되면 떠올린다.
대체 왜 그래야 할까? 왜 그것들을 기억해야 할까?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그럴 리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악순환에 매달려 있다. 매력적인 생각이 떠오를 시간이 없다. 세스에 따르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마인드와 환경을 갖기 위해선 먼저 일이 굉장히 잘 풀린 경우를 떠올려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감행했던 가슴 벅찬 시간을 떠올려야 한다.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었던 뿌듯한 순간을 떠올려야 한다. 그렇게 한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정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어울리는 이야기를 풀어낼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 이야기를 만들어 세상을 사로잡게 된다. 세스는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울림을 주지 못하면 즉시 사용을 멈춰라.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과 창의적인 아티스트들 또한 세스에게 동의하며 말했다. 아이디어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당신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 들어가 아직 하지 못한, 차마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이야기를 찾아내라. 그러면 당신은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 엄청난 것을 만들려면 아주 작게 시작하라.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우리는 아주 작게 시작해야 한다. 매 순간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작은 족적은 뭘까? 내가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가장 소소한 프로젝트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소규모 집단은 어디에 있을까? 등을 자문해 볼 것을 타이탄들은 권한다. 가장 작은 것은 달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세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큰 걸 고르고 싶어 한다. 큰 것 속에는 숨을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로 숨어 있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는 장소에 항상 있어라. 그곳에서 구명정이 몇 척 없는 사람들과 항해를 시작하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 구글의 임원을 지냈던 크리스 사카는 2015년 포브스의 커버 스토리를 장식했다. 그 이유는 lowercase i of lowercase capital 때문이다. 그가 운영하는 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름이 긴 회사는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벤처 금융으로 손꼽힌다. 크리스는 또한 트위터, 우버, 인스타그램, 킥스타터를 비롯한 수십 개 기업의 초기 투자자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적했다. 원치 않는 곳에 있지 마라. 사람들은 크리스를 실리콘밸리의 전설적 투자자로 꼽는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트러키라는 시골 마을에 있는 통나무 집에서 산다. 첨단 기술과 투자와는 전혀 거리가 먼 스키와 하이킹을 즐기기에 맞춤한 곳에 전설적 투자자가 살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공격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 끊임없이 커피를 들이키며 하루를 보내는 대신 좀 더 삶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시간을 갖고 싶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진심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관계에 투자하고 싶었다. 돈을 많이 벌어 아름다운 휴양지에 으리으리한 별장을 마련하는 벼락부자와 그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가 이 통나무 집으로 온 것은 아직 투자 게임에서 돈을 벌지 못했던 젊은 시절의 일이다. 모두가 실리콘밸리로 모여들 때 그는 가까스로 돈을 빌려 이곳으로 온 것이다. 크리스는 지금껏 자신의 삶에서 이 통나무 집을 산 것을 최고의 투자로 꼽는다. 돈을 벌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대도시, 고층 빌딩 숲, 전화벨, 서류 더미,
회의에서의 탈출을 선택했다. 매달 꼬박꼬박 대출을 갚아야 하는 신세였지만 원하지 않는 모임에 출석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났다. 참석하고 싶지 않은 조찬 모임이나 즉흥적으로 밤늦게까지 벌어지는 술자리에서 풀려났다. 그 대신 그의 시골집은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젊고 유망한 창업가들의 창조적 아이디어 구상을 돕는 아지트가 되었다. 그들은 작은 욕조와 좁은 침대이긴 하지만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크리스의 오두막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마음껏 대화하고 머리를 식히고 마음을 힐링했다. 그것은 친밀한 우정과 돈독한 신뢰, 연대감, 공감, 크리에이티브한 협업의 밑바탕이 되어 주었고 결국 돈을 벌어다 주었다. 우버와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킥스타터는 그렇게 탄생했고 그의 시골집엔 이제 창업가들은 물론 늘 영감을 필요로 하는 작가들과 아티스트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는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 공격적인 삶과 수비적인 삶이다. 돈을 잃고 싶지 않다면 수비적인 삶을, 돈을 벌고 싶다면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수비적인 삶은 내 삶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공격적인 삶이란 내가 내 삶의 조건들을 주도해 나가는 삶이다.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다. 단, 돈을 벌고 싶다면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승부를 결정하는 골은 대부분 공격수들이 넣기 때문이다. 크리스는 오늘의 할 일 목록을 대신해 오직 나만의 할 일 목록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아침마다 타인에게 받은 메일함을 뒤지는 건 수비적인 삶이다. 메일함을 빠져나와 나만의 할 일 목록으로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 그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크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모든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위를 둘러보라. 출퇴근에 2-3시간씩 걸리는 먼 곳에 살면서도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당신이 찾고 있던 사람이다. 글을 쓰는 사람이 미래를 얻는다. 오토매틱에 근무하는 직원은 500명이 넘는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 50개국에 흩어져 있다. 그들은 대면 회의나 화상 전화 회의 따위는 거의 하지 않는다. 소위 본사의 개념도 없다.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고도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채용하며 이렇게 해서 절약한 돈을 활용해 월 $250의 협업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대면 면접 채용도 없다. 오토매틱의 직원 채용은 순전히 이메일을 통한 지원 서류로 결정된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매트는 이렇게 답했다. 이메일로 첨부된 서류, 양식, 글꼴, 처체, 복사 기능 사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하지만 단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글을 명확하게 쓸 줄 아느냐다. 글의 명확성인 곧 사고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굳게 믿는다. 디지털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글을 쓰는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 모두는 말하기와 글쓰기에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매트는 직접 글을 쓸 때도 단어 선택과 어순, 어휘와 문법에 엄청난 관심을 집중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부모님과조차 직접 대면할 시간이 10%도 남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하물며 가족이 아닌 사람과 대면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겠는가. 이를 생각하면 오토매틱의 인재 채용 시스템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도 있다. 바야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시대가 왔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미래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매트의 말에 나 또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코드시인, 즉 우아하고 시적인 스타일을 지닌 프로그래머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스콧 애덤스는 57개 나라 2,000개가 넘는 신문지상에 19개의 언어로 소개되는 연재 만화 딜버트의 작가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한 줄로 정리한다. 1등이 될 수 없다면 1등과 싸워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두 가지 분야에서 상위 25%에 들 수 있는가? 평균적으로 성공한 삶을 원한다면 많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문제가 생기는 걸 피하고 학교에 잘 다니고 마음에 드는 직장에 지원하면 된다. 하지만 뭔가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선택 가능한 길은 두 가지다. 첫째, 특정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둘째, 두 가지 이상의 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 상위 25%를 발휘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1등의 몫이다. 1등이 아닌 사람들에겐 불가능이다. NBA에서 활약하거나 앨범을 100만 장 이상 팔아 플래티넘을 기록하는 사람은 소수다. 될 수 있다면야 최고의 선택이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겐 쉬운 목표가 아니다. 두 번째 전략은 비교적 쉽다. 누구나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상위 2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적어도 2개 정도는 있다. 스콧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만화가인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 하지만 나는 피카소나 고흐는 아니다. 또 나는 코미디언들보다 웃기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림도 제법 그리면서 우스갯소리도 곧잘 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가 조합된 덕분에 내 만화 작업은 평범하지 않은 진귀한 일이 될 수 있었다. 여기에 내 사업 경험까지 추가하면 놀랍게도 나는 세상에서 매우 찾기 어려운 만화가가 된다. 스콧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젊은이들에게 괜찮은 대중연설가 상위 25%가 되라고 조언한다. 연습만 꾸준히 하면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이 연습으로 얻은 재능까지 보태지면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기술만 가진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도 있다. 이 밖에 공학, 법학, 의학, 과학 분야에서 학위를 받고 추가로 경영학 학위를 받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당신은 갑자기 찾아온 기회를 잡아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확보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잘 결합시켜 직접 회사를 차릴 수도 있다. 자본주의는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보상해준다. 두 가지 이상의 괜찮은 능력을 결합해 자신을 보기 드문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1등을 이길 수 있다. 거창하고 특별한 기술을 훈련하라는 것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 세일즈 등등 세상 사람들 75%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적극적으로 찾아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찾으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이다. 넷스케이프의 창업자 마크 앤드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한 CEO들 가운데 상위 25%에 속하는 기술을 3가지 이상 갖추지 못한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천재가 되기란 어렵다. 하지만 천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큰 매력이다. 모든 것을 기록하라. 마이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더 많이 알리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시간에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단순히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뚜렷하게 깨닫게 된다. 이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일에 영혼까지 쏟아붓는 위대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을 저장하라.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각화다.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시각화해서 정리하면 현명한 해결책과 효과적인 방법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이름의 병을 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당신도 한번 시도해보라. 병만 갖고 있어도 거기에 넣을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 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글귀를 볼 때마다 그때도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결국 잘 해냈잖아. 힘내라 팀. 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곤 한다. 항상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금방 지친다. 포기한다.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순환을 끊는 지혜는 작은 성공을 음미하는 것이다. 수학 문제를 풀듯 한 문제를 해치운 후 곧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방식의 삶은 병 속의 어떤 멋진 일도 정립하지 못한 채 스르륵 사라지고 만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글귀와 커다란 별 또는 느낌표가 붙어있는 병을 준비하자. 삶을 항상 진지하게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꼭 이 병을 준비해야 한다. 어린 자녀를 참여시켜도 좋다. 내 독자들 중에는 가족 전체가 이 방법을 통해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다. 매일 병에 한 가지씩 적어서 넣는다. 정 기록해 넣을 만한 일이 없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다. 또 좋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멋진 하루였을 테니까. 하루하루 작고 소박한 멋진 일들, 감사한 일들을 정립해 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무엇을 하든 진짜 모습으로 하라. 글렌 백은 30대 알코올 중독으로 바닥을 친 후 다시 삶을 시작했다. 2014년에는 9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며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의 이름을 올렸다. 라디오, TV, 인터넷, 출판 분야를 두루 망라하는 글렌의 플랫폼에는 매달 3천만에서 5천만 명이 방문한다. 무엇이 술주정뱅이였던 그를 세계 최고의 인물로 변신시켰을까? 팀 페리스 쇼 청취자들의 뜨거운 요청과 성원에 힘입어 막강한 파워를 가진 글렌을 인터뷰하는데 극적으로 성공했고 그와의 대화는 앞으로 10년간 강력한 에너지로 나를 밀고 나갈 것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가 인생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순전히 실수를 통해 얻은 것이었다.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와 각고의 노력 끝에 라디오 방송 진행자 자리를 얻은 그에게 어느 날 청취자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다. 글렌, 당신은 실수라고는 해본 적 없는 완벽한 사람이죠? 그러면 내 심정을 이해 못할 거예요. 순간 그는 침묵했고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글렌은 천천히 말했다. 잠깐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려보죠. 그는 약 15분 동안 자신에 대해 잔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런 다음 덧붙였다. 그동안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전 이런 놈이었습니다. 마이크를 끈 글렌은 젊은 인턴 직원과 프로듀서에게 담담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오늘을 잘 기억해 두세요. 글렌 백이 다시 시궁창에 빠져 끝장나는 날이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하루아침에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열렬한 지지를 받는 스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솔직한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다. 글렌은 회상한다. 왠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우울증 환자로 세상을 저주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던 일들을, 그래서 얼마나 비뚤어진 길을 비틀대며 걸어왔는지를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말이다. 나는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각본이 있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제작되는 세상에서 자랐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시스템에 익숙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날 나는 사람들은 진정한 것, 날 것, 솔직한 것에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실한 모습을 보이면 누군가는 반드시 받아준다는 것을 알고 나자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당신의 진짜 모습으로 실패하거나 성공하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뭘 하든 당신의 진정한 모습만으로 늘 충분할 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글렌은 진정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어린 시절 이웃의 한 노부인에게서 얻은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녀는 16살이었는데 유대인에게 수프 한 그릇을 주었다가 곧장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음에도 온갖 역경을 뚫고 그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녀는 글렌에게 말했다. 글렌, 기억해라. 옳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훌륭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매일 정도를 넘어서는 걸 거부해 왔기 때문이란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은 무엇일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글렌에 따르면 그것은 곧 자신만의 원칙이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종교가 같든 다르든, 신념과 철학이 같든 다르든 나는 똑같이 그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것이다. 그것이 내 원칙이다. 일관적인,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원칙이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해도 오래가지 않는다. 나, 팀 페리스는 주로 밤에 3에서 5분 동안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 3명을 떠올린다. 대개 그중 2명은 현재 친하게 지내는 친구이고 1명은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한 옛 친구이다. 이 책의 지필 작업을 하는 동안 나는 파리에서 이 연습을 시작했다.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나는 하루 종일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며 의아해하는 내 자신을 깨달았다. 이 명상 수련은 정말 효과적이다. 대체로 명상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활동이라서 자칫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기 쉽다. 그런데 사랑과 친절을 보내는 연습은 집중의 초점을 내가 아닌 완전히 다른 데로 돌린다. 덕분에 내 경우에는 머릿속을 시끄럽게 하는 제잘거림이 최소 90% 이상 즉시 사라진다. 당신도 지금 당장 시작해보라.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간단해서 쉽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타인을 비난하지 마라. 제이는 정신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습관으로 공개적인 비난을 삼갈 것을 주문한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독되기 쉬운 나쁜 습관이다. 내가 내뱉은 부정적인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치거나 그의 마음에 깊이 상처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상대를 비난하는 순간 내 마음과 시간에도 상처가 생겨난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을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 내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는 귀한 사람들을 잃는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상처와 실패는 없다.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라. 그는 변장을 한 채 당신을 찾아온 천사일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